안녕하세요. 책 읽는 비주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자연치유 불변의 법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연이 아닌 것은 먹지 말아라. 이번엔 음식이다. 어떻게 먹어야 건강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한 행복은 없다. 만일 이런 방법을 알지 못했더라면 당시 내가 음식을 먹던 속도로 보건대 난 아마 200kg도 훨씬 넘었을 것이다. 200kg가 넘는 몸으로 침대에 누워 문짝을 뜯어야만 119 구급차에 실려 나갈 정도였을 것이다. 평균 수명을 채울 경우 한 사람이 평생 먹는 양은 50에서 90톤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1인 평균 70톤 정도의 음식을 먹어 치운다는 말이다. 우리 인간은 가짜 음식과 진짜 음식을 마구 버무려 먹으면서 골고루 먹으면 건강하다는 그릇된 환상을 가지고 있다. 알다가도 모르겠네. 조금 전에 먹었는데 왜 계속 배가 고프지? 당신은 식사 후 1시간도 안 되었는데 딱히 배고플 이유도 없는데 먹을거리를 찾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본 경험은 없는가? 이처럼 이해하기 힘들고 당혹스러운 상황은 결코 우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우연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말이다. 그리고 식품 회사들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노린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공식품이나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영양 성분이 파괴된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일단 배는 부르다. 하지만 영양소가 텅 비었기 때문에 식욕 조절 중추는 음식을 더 먹어야 한다고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식욕 조절 중추의 전원은 꺼지지 않는다. 다이어트 식품 중에도 제로 칼로리 식품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 가공 식품보다 더 해롭다고 합니다. 식품 회사들이 이를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은폐하고 있다는 거죠. 초식 동물의 장이 육식 동물보다 긴 이유. 우리의 먼 조상인 침팬지 위장은 인간의 그것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고 합니다. 생물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나는 신경질적인 채식주의자보다 관대하고 따뜻한 육식주의자가 낫다는 헬렌 니어링의 의견에 동의한다. 이상적인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을 만끽할 수 있다면 가장 좋다. 친구들과 함께 먹는 즐거움 또한 중요하다. 날씨나 몸매와 건강 쪽으로 방향을 트시라. 방향이 설정된다면 당신은 호텔 뷔페에 다녀왔다가 다음날 정결한 식단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신은 항상 당신을 따뜻하게 품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이다. 음식과 질병은 관계없다고 주장하던 시절도 있었다. 암은 익힌 음식을 먹고 자라난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의사가 되라는 책을 쓰신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앤 이그모어 박사인데요.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짜릿한 경험은 인체에서 떼어난 암세포들이 익힌 음식에서 잘 자라나는데 같은 종류의 생식에서는 생존하지 못하는 광경을 본 것이다. 산 음식을 먹으면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다. 암에 걸렸더라도 산 음식을 먹으면 육체가 되살아난다는 말이다. 질병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로버트 맨델슨 박사는 건강은 선택의 문제이지 우연의 수수께끼가 아니라고 합니다. 다 원인이 있다는 거죠. 과일만 먹는 남자를 소개합니다. 나와 함께 자연위생학을 전파해온 한 남자, 더글라스 그라함 박사를 소개하고자 한다. 죽은 음식을 먹지 않고 산 음식을 위주로 먹는다면 우리 인간은 질병과 비만 없이 평생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일인이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40년 가까이 스스로 운동선수가 되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전 세계를 돌며 5천여 회의 강연을 했으며 자연위생학회 협회 회장을 하고 있고요. 국제건강협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그의 명저 산 음식, 죽은 음식을 반드시 읽어보시라. 지성인의 필독서로 꼽힌다. 이 책은 단순한 영양서나 건강서가 아니다. 수면과 휴식의 중요성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 극히 드물다. 우리는 그저 쓰러져 잠들고 다 자고 나면 일어나 볼일을 보러 돌아다닌다. 잠은 너무나 중요해서 몸이 잠을 요구하면 잠이 엄습한다. 잠은 잠깐 미뤄지거나 긴급한 일이 있으면 지연될 수도 있다. 그러나 너무 오래 미뤄지면 그냥 쓰러져 잠에 빠진다고 합니다. 휴식, 즉 쉼이란 무엇인가? 쉼은 몸이 소진된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는 무활동의 시간이다. 활력, 재충전을 위한 4가지 종류의 쉼이다. 신체적 쉼, 감각적 쉼, 감정적 쉼, 정신적 쉼. 지적 활동으로부터 정신을 분리시킬 때 획득된다고 합니다. 낮잠은 자연 치유의 필수 조건이다. 밤에 충분한 에너지를 축적하지 못한 사람에게 낮잠은 중요하다고 합니다.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유아원이나 유치원에서 반드시 낮잠 시간을 가진다. 쉼과 낮잠은 게으름의 표시가 아니다. 그것은 똑똑하고 생산적인 시간 사용법이다. 밤잠을 설친 당신에게 보약이라는 말이다. 음식의 품질이 수면의 품질을 결정한다. 숙면을 돕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건강한 몸이다. 그리고 그 건강한 몸은 숙면을 완성한다. 호모사피엔스는 밤잠을 설치는 동물이 아니다. 산업혁명이 되면서 밤에 충분한 잠을 자지 않는 것이 미덕이 되어버렸다. 저는 새벽 2시까지 일하고 7시에 일어납니다. 누군가 이렇게 우쭐해하면서 말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맞장구를 대단하네요. 부자 되겠어요.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니죠. 백야의 땅을 제외하면 그 어둠은 최소 8시간 동안 지속되었다. 오늘날까지도 요가 수행자들은 9시가 되면 잠자리에 들고 해가 뜨면 일어나는 자연의 철학을 실천한다. 잠의 질을 따지자면 자정 전의 잠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편안한 잠이다. 이것은 누구든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다. 가능하면 자주 일찍 잠자리에 들어보라. 일찍 일어나는 사람 중에 가난하고 편약한 사람은 없다는 옛말이 헛된 것이 아니다. 초저녁잠이 미인의 잠이라고 불리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합니다. 햇빛을 온몸으로 받아들여라. 햇빛을 쬐지 못하는 울챙이는 개구리가 되지 못한다. 태양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돈독하게 하지 않으면 당신의 비만과 질병 치유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오염되지 않는 환경에서 자연광선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햇빛을 거부하는 삶을 산다면 육체적인 비만과 질병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정신적, 병적인 원인도 된다고 합니다. 과거 지하 수용소에서 갇힌 대부분의 정치범들이 미쳐버린 이유가 바로 햇빛 부족 때문이라고 합니다. 공기, 물, 음식, 수면 다음에 햇빛을 5대 법칙의 하나로 넣은 이유다. 야간 근무자는 음식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뒷부분에는 이렇게 질문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속적으로 야간 근무를 한다면 몸의 주기가 생활 방식에 맞게 적응하게 된다. 세상의 결과를 위해 가장 좋은 습관은 아침에 잠에서 깬 후에 처음 4시에서 5시간 신선한 과일과 과일술만 섭취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합니다.
두부는 어떤가요? 유제품보다 칼슘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알칼리성이 풍부하고 녹말, 특히 현미와 같은 각종 통곡물과 잘 결합된다. 우리가 추천하는 식물성 오일은 정제되지 않은 냉각 압착 올리브 오일이다. 이것은 수선화된 시중의 트랜스 지방이 아니다. 트랜스 지방은 너무 심하게 가공되어서 우리 몸에서는 처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버터가 마가린보다 나은 이유. 팝콘을 먹고 싶은데 괜찮은가요? 팝콘은 녹말 음식이다. 그러니 단백질과 함께 먹지 않도록 주의하라. 공기에 튀긴 팝콘이 가장 좋으며 속인기가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당뇨 환자인데 과일이 괜찮을까요? 식단을 바꿀 때 주의가 요구되는 당뇨병은 가장 주의해야 할 질병이다. 전문가들도 과일도 당이 많으니 피하라고 한다. 과당은 오히려 당뇨병 치료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빈속에 단독으로 섭취해야 한다.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샐러리의 초록 잎에는 인슐린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초록잎에는 천연 인슐린이 있으니까 샐러리와 샐러리 녹즙을 먹기 시작하면 필요한 인슐린 양이 줄어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뇨 환자들도 인슐린 투여를 나중에는 완전히 중단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게토레이는 왜 반대하시나요? 게토레이는 물에다 설탕, 정제된 설탕, 포도당, 소금, 구연산 나트륨, 황색 염료, 5와 6 각종 화학물질을 넣은 음료수라고 합니다. 벽에서 페인트를 긁으면 바닥에 떨어지는 물질들처럼 생각되지 않은가? 정말 게토레이 상표를 자세히 보라고 합니다. 실제 과일즙도 들어있지 않고요. 저희 아이도 이 음료를 좋아하는데 이런 걸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계란을 먹고 싶다면 몇 가지 명심하시라. 먼저 고통받지 않은 닭이 생산한 달걀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닭의 95%는 저급 상품을 생산해야 하는 생산라인 공장에 가두어져 키워진다고 해요. 학대는 믿을 수 없는 수준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설명조차 힘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겠다. 숨막힐 듯이 좁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다고 말하면 충분하다. 그리고 불의를 제거하기도 하고 산란을 촉진하기 위해 형광전구로 17시간 동안 인공적인 광선을 쏘이고 독극물인 비소까지 먹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계란에는 비소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고 합니다. 자궁 적출수는 왜 체중에 영향을 주나요? 기본적으로 체중 감량을 어렵게 만드는 수술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자궁 적출수, 갑상선 제거수술, 맹장 제거수술 그것이다. 나는 오랫동안 이 3가지 수술 중 하나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 방법을 시도해 보았는데 결과는 매우 탁월했다. 이런 수술을 한 사람들은 체중이 잘 빠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체중을 효과 있게 하려면 당연히 과일식을 해야 되겠죠. 자궁 적출술의 경우에는 2가지 요인이 있는데 자궁을 드러내면 노폐물이 쌓인다고 합니다. 당연히 살이 찌게 되고 살이 찌는 현상도 인간이 살기 위해 반응하는 자가치유 현상이라고 내 책들에서 누누이 밝힌 적이 있다. 독소와 노폐물이 제거되면 인간은 살이 찔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이다. 노폐물을 제거하는 음식은 이제 당연히 무엇인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죠? 살아있는 음식, 바로 과일과 채소입니다.
난소는 지방분해를 촉진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난소가 없어지면서 체중 감량이 어려워지고 난소가 없어지면 예외 없이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갑상선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외에 난소가 하던 일까지 해야 한다. 여기에 공감을 느끼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맞아요. 자궁적출을 한 다음에 갑상선 약을 먹게 되었어요. 당신은 이제야 이유를 알게 되었다. 만약에 난소와 갑상선을 모두 잃었다면 반갑지 않은 상황인 것이 사실이다. 솔직히 말해서 매우 집중적인 노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3가지 수술 중 하나를 받은 상태인 사람은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는 제로 칼로리 음식만 섭취하시라. 다시 말해 생채소만 먹으라고 합니다. 대략 3시간마다 생채소를 섭취하라고 합니다. 다이어트 5대 불변의 법칙을 따르시라. 그러면 체중이 감소되고 몸무게는 다시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정말 이거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맹장 절제술을 받은 사람들은 속이 더부룩하거나 변비로 고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해요. 6장에는 자연치유 2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따라하기 쉬운 2주 동안의 프로그램인데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원하는 생물학적 요구사항이다. 우리 인간의 자신의 내부에 있는 반대 세력과 줄다리기를 하면서 살아간다. 나는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전쟁터와 같다. 당신이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고 조용한 내적 울림의 소리를 듣는다면 무엇이 옳은지 깨달을 수 있다. 이것도 너무 젊은 나이에는 잘 모를 것 같고요. 최소 40대, 40, 50대 정도는 돼야 이런 건강의 중요성과 음식의 중요성을 더 깊게 느끼고 알 것 같습니다. 눈앞의 욕망에 눈이 벌게져서 살아간다. 당연히 이런 내적인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질병과 비만이 코앞에 닥쳐야만 상황을 깨닫는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절대로 늦은 시간은 없다고 나는 강력하게 주장한다. 절대자, 자연은 항상 당신 편이다. 절대로 늦은 때란 없는 법이다. 그래야만 그 너그러운 절대자를 믿고 따르지 않겠는가 말이다. 내일 프로그램 밤에 창문을 살짝 조금 열고 자라고 합니다. 잠들기 전 기상 후에 1분간 스트레칭을 하면 좋고요. 하루에 6회 복식 호흡을 하라고 합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고 매 식사 5분에서 10분 한 잔을 더 마시라고 합니다. 매일 30분 이상 걸으라고 하고요. 매일 5분 이상 내면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요가를 하는 게 좋다고 해요. 성업적인 요가는 피하고요. 시끄러운 음악과 회개한 도구를 사용하는 요가는 진정한 요가가 아니고 심신에 안정을 주는 전통적인 요가일수록 참 요가에 가깝다고 합니다. 9시까지는 잠자리에 들라 일주일에 한 번만 이렇게 에너지에 투자해도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노푸드, 생식의 날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져보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새끼의 생식을 하라고 합니다. 따뜻한 욕조, 목욕을 하라고 하고요. 자연의 숲으로 돌아가서 숲으로 들어갈 때마다 우리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상쾌해지는 이유는 우리의 고향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숲에서 평화롭게 산책하면 이러한 삶의 속에서 긴장감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자크 루소가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외친 이유를 깨닫게 될 것이다. 보상을 바라지 말고 선행하라. 무조건적인 사랑은 타인의 삶을 밝혀주고 당신에게 사랑으로 되돌아온다.
우리는 모두 늙는다. 당신도 늙는다. 우리는 모두 죽는다. 당신도 죽는다. 라틴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기억하시라. 노인을 따뜻하게 대하시라. 주는 만큼 받는다. 당신도 곧 늙기 때문이다. 맞아요. 우리는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간다고 어떤 책에서도 봤는데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꼭 마음에 담겠습니다. 친구나 가족을 만나라. 일주일에 한 번으로 충분하다. 가족과 친척들과 수시로 접촉하면서 우리 인간은 진화해왔다고 합니다. 이런 유전자는 우리 뼛속 깊이 각인되어 있다. 700만 년 전부터 최근 100년 전까지 우리 인간은 최소한 마을을 이루어 가족과 친척들이 어울려 살았다. 결코 고독하게 살지 않았다는 말이다. 인간은 혼자 사는 동물이 아니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웃고 떠들라고 합니다. 어떤 분야든 정상에 오른 사람은 규칙적이고 지루한 인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뒷부분에 직장 후배가 사무실로 와서 부인 이야기한 내용 부분도 있었는데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사이먼 북스가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 세 번째 책을 출간한다. 이 책이 바로 세 번째 책인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과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를 통해서 인생을 통째로 바꾸었으니 단순한 삶의 기쁨을 몸으로 체득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처럼 인생을 바꾸었다는 수많은 독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전화와 이메일로 받는다. 고교 시절의 첫사랑을 수십 년 만에 만날 생각에 밤잠을 설치는 중년 남자처럼 이 책을 통해서 인생을 통째로 바꾸게 될 당신을 만날 생각에 나는 지금 가슴이 설렌다. 강신원. 이분은 번역 글 문체가 저는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첫 번째로 읽은 게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였고요. 이 책 속에서 자꾸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이야기가 자꾸 거론이 되길래 도대체 이 책이 얼마나 좋길래 이렇게 언급이 많이 될까 하고 읽어보았는데 정말 최고의 책이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읽었으면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독소가 빠지면 비만과 질병은 저절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지고요. 음식의 중요성, 건강의 중요성, 운동의 중요성 늘 마음에 새기면서 조금씩 실천해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